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포스팅부터 우물론에 관한 이야기를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우물론은 나의 전공 분야이며 평생을 연구하고 가르쳐온 분야입니다. 물론 저의 논문도 대부분이 우물론에 관한 것이며 대학에서 30년 이상 이 분야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우물론을 이해시키는 것은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만 혹여 여러분에게 몇 사람에게만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주로 저의 저서인 영어 발음 이야기와 또 기아바스의 Applied English Phonology라고 하는 두 권의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만 그 외에 필요한 관련 저서를 또한 논문을 같이 볼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봅니다. 첫 시간은 음울론과 음성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가장 큰 공통점은 음울론과 음성학은 모두 다 언어음을 다룹니다. 언어음, Human Speech Sound, 언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Systematic and Meaningful Sounds Produced Voluntarily 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Systematic, Meaningful, Voluntary 이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 voluntary, 자발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의식 중에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체계적이다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어지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의미 있는 소리를 다루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옹알이나 기독교의 방언과 같이 사람의 공통적인 의미에 기반한 것이 아니면 이 역시도 언어음의 영역에서 제외됩니다. 코 고는 소리는 자발적이 아니며 한숨소리나 환자의 신음소리, 또 사람이 하는 실제 동물 울음소리 모사, 이것은 체계적이 아닙니다. 이러한 소리는 사람이 내는 것이라도 언어음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언어음을 연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Phonology and Phonetics. Phonetics and Phonology, 음성학과 음울론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Phonetics와 Phonology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음성학은 각 소리의 물리적인 특성을 살펴 그 소리를 규명하며 그 소리의 실체를 밝히며 연음이나 동시조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음의 변화를 다룹니다. 또 다른 하나, 음울론에서는 특정한 언어음이 어떠한 구조를 보이며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과 아울러 언어음의 위치에 따라 달리 발음되는 음운 변화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이 전자의 포네틱스의 대상은 actual sound, 실제 소리이지만 phonology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언어에 대한 지식, knowledge about the sound, 다시 말해서 추상적인 개념의 소리를 다룬다는 것이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음성학과 음울론은 sound change, 음 변화를 다룬다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그 이외에는 음성학은 physical properties를, phonology는 sound system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한번 이해해 볼까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나라는 존재를 연구를 한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 연구자는 나의 생김새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내가 어떤 행동의 특징이 있는지, 어떤 버릇이 있는지를 관찰하고 키, 시력, 정력, 그리고 실제 힘이 얼마나 센지 등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직업이 무엇이며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다룰 것입니다. 이 두 연구자는 분명히 연구 자세가 다릅니다. 전자는 거의 해부학, 생물학에 가까운 연구를 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회학, 심리학적인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음성학은 소리의 생물학이요, 음울론은 소리의 사회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양자가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죠.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이 그 사람의 사회학적인 역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자가 남탕에서 떼미를 한다든지 키가 140cm인 사람이 프로농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대체로 신체적인 특성으로 사회적인 역할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phonology, 의문론에서 대명제는 phonology is phonetically grounded. phonology는 phonetics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직역을 하면 기반을 둔다는 말이지만 여기서 grounded는 based와 달리 구속된다, 제한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외출을 금지시키면서 You are grounded 라고 할 때 그 기분으로 제한당하고 통제당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제 이 둘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성학을 봅니다. 음성학은 소리의 특징과 변화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소리는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입안에서 발화하는 과정이 있는 소리요. 또 하나는 공기 중에 전달되는 음파로서의 소리. 그리고 세 번째는 귀에서 인지되는 형태, 그런 형태의 소리를 다루게 됩니다. 입안에서 만들어지는 소리, 사운드 프로덕션을 다루는 것을 articulatory phonetics, 조음음성학이라고 하고요. 음파로서의 소리를 다루는 것을 acoustic phonetics, 음향음성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귀에 들리는 소리, 청신경과 교감하는 소리, 그것을 auditory phonetics, 청취음성학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성학적 연구는 오늘날 매우 주된 관심사의 하나입니다. 특별히 요 음향음성학 이 부분은 언어 처리, language processing, 즉 언어의 인지, perception과 언어의 생성, production 이것을 다루는 분야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컴퓨터가 사람의 일을 대신해서 더 정확하게, 더 많이, 그리고 더 많은 시간 일을 하게 되지만 사람의 기능 중에 컴퓨터가 아직도 제대로 흉내를 내지 못하는 부분이 시각과 언어 처리라고 합니다. 시각이란 우리 망막에 평면으로 맺히는 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depth perception 부분이 아직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들은 바 있으나 잘 아는 영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어인지 언어 생성에 관해서는 배운 바가 있는데 어느 정도 아는 부분입니다. 컴퓨터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신문을 읽어주며 소리내서 모든 명령어를 말로 해서 컴퓨터가 알아듣게 하는 등 그러한 음성학적 연구가 이 음향 음성학의 연구를 바탕으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미 1990년도부터 음성 언어를 인지하는 그러한 생성 장비 그리고 또 초보적이지만 언어를 인지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30년 넘게 비약적인 발전을 하면서 말로 전화하고 소리를 받아 적고 인터넷 기사를 읽어주는 심지어는 구글 어시스턴트처럼 기계와 대화를 하는 등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언어인지나 대화, 즉 사람의 형태가 아니라 주어진 입력을 분석해서 그 소리에 가장 가까운 소리를 이미 내장된 그리고 한정된 대상 중에서 식별해내고 키워드에 해당하는 부분의 내용을 재생해 주는 것으로서 아직은 인공지능의 초기 단계입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실로 무궁무진합니다. 음향음성학과 조음음성학의 연구 결과를 잘 이용하면 청각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보여주고 또 조음 현상을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말을 하도록 해주는 그런 구화술, lip reading, 입술 읽는 것, 그 다음에 articulation, 귀로 듣지 못하지만은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한 그래서 보다 신비에 쌓인 청취음성학 역시 소리를 연구하는 대상으로 매우 흥미있는 여러 가지 연구 과제를 수행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보컬 트레이닝 혹은 보컬 트레이너라고 하는 직업이 생겨서 연기자의 사투리나 어색한 발음을 교정해주고 또 노래를 지도하는 등 목소리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직능의 사람들에게 조음음성학, 음향음성학, 청취음성학의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언어 교정을 해주는 직업입니다.
무엇보다도 요즘에 매우 큰 관심사인 머신 트랜슬레이션, 기계 번역이라는 것, 그것이 기초가 되는 것이 음향음성학적인 연구를 통한 언어인지와 언어 생성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은 컴퓨터는 계속 지식을 누적하고 전진하며 후퇴하지 않는다는 특성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미래에서 이러한 언어 처리와 컴퓨터의 결합이 번역은 물론 다양한 언어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응용 분야를 일일이 나열하자면 끝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음성학과 음울론을 공부하는 우리로서는 직접 관심사가 조음음성학, 음향음성학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발음의 차이를 인지하고 구별하고 또 나아가 전체적인 음성 현상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영어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자음은 어떤 특징이 있고 모음의 특징은 어떠한지 영어 음성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은 주변 소리에 따라서 그리고 음보나 음절 등 그 위치, 속한 위치에 따라서 음가가 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음의 변화는 음성학과 음울론이 겹치는 부분인데 어쩌면 음울론의 역할이 더 클 것이라 봅니다. 네, 이제 음울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음울론 포놀로지는 소리의 분포와 변화 그리고 소리의 역할을 연구합니다. 소리의 음가가 변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cap라는 단어와 paint라는 단어의 P 발음을 비교해 보시면 cap에서는 파열이 없거나 아주 약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파열이 분명치 않은 것을 implosive soun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의 발음이 D가 닫혔다 이러면 닫혔다 이런 의미로 어깨 글자에 기역자를 써서 표기를 합니다. 반면에 paint 같은 데서 나오는 P 발음은 많은 기식을 동반한 강한 소리가 나옵니다. P 어깨 글자 H를 써서 표시를 하지요. 이렇듯 cap의 P 발음과 paint의 P 발음이 다른 것은 이들이 속한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water, attain 여기서 나오는 이 T 발음을 비교를 하면 앞에 있는 소리는 소위 flap sound라고 해서 R자, 꼬리가 없는 R자처럼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러한 발음, water, letter 이런 데서 나오는 발음이죠. 두 번째는 attain 이렇게 aspiration이 강하게 있는 그 flapping과 aspiration의 차이도 이 T자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 소리가 음절이나 음보의 위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리가 어디에 위치하는지가 소리 변화의 주 원인이 됩니다. 물론 동화와 같이 인저음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각각 소리의 물리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주변 소리와의 관계, 소리의 분포, 소리의 체계 이런 것도 다 알아야 합니다. 지나가면서 이 책마다 표기의 차이가 있어서 주의 말씀을 드립니다. implosion, 불파음은 이렇게 기역자 꺽쇠를 쓰는 거지만 때로는 파열이 zero다, 없다 그래서 P 위에 동그라미를 쳐서 표기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flap 사운드를 이렇게 꼬리가 없는 R자를 써야 되는데 그게 타자를 칠 때 불편하니까 그냥 D 대문자를 써서 표기를 하기도 해서 다른 책을 읽는 사람이나 또 제가 이 책 두 권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할 때 이 혼돈되기 쉽습니다. 음성학 음울론에서 왜 이런 표기 배리가 많아서 공통성이 없어 보입니다만 표기 방식이 다른 것은 거의 다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음울론은 소리의 역할과 분포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음울론의 소리의 사회학이다. Sociology of Speech Sound라고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소리의 역할은 소리의 특성에 제한을 받으므로 음울론은 어쩔 수 없이 음성학적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두고 시작합니다. 특별히 조음 음성학적인 부분이 음울론 연구의 기초가 됩니다. 1960년대부터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은 언어가 어떻게 생성되는가에 주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음울론도 이처럼 생성되는 과정, 즉
발화 과정에 있는 소리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므로 당연히 좋은 음성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음울론은 동일한 기본음, 이것을 뭐 어떻게 본다면 좋은 음성학에서 말하는 기본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한 기본음을 음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음소와 또한 그 기본음의 변하는 것, 이음 또는 변이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설명하고 이러한 차이가 일어나는 이유를 밝혀서 소리의 체계를 이해하게 하는 그러한 학문입니다. 현상 부분은 분명히 음성학과 관련이 있지만 그 이유는, 즉 변화의 이유는 물리적인 특성에만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음울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네 가지의 레벨 또는 표현 단계를 설정을 합니다. 음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음이죠. 그것이 모이면 음절, 그리고 그것이 또 음절이 모이면 음보가 됩니다. 또한 음소는 더 작은 유니트, 자질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물론 좀 더 자세히 보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위에 음보가 모여서 음운단어, 음운단어가 모여서 음운구, 음운구가 모여서 억양구, 이렇게 phonological word, phonological phrase, intonational phrase 이렇게 다 설정을 하지만 이것들은 주로 역할이 많이 중복이 되고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소위 P2 phonology라고 하는 두 번째 형태의 phonology로 이것은 대개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고 우리의 관심사는 음보, 음절, 음소, 자질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음소를 다루는 것을 음소론, phonemics라고 하고요. 자질을 다루는 학문을 자질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음소가 모여서 음절을 이루는데 그것을 음절을 다루는 것을 음절론, syllable phonology, 그리고 음절이 모여서 음보가 되는데 그것은 음보론. 음보론은 특별히 억양과 강약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metrical phonology라는 이름으로 통용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 음소가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음소를 나누면 여러 가지 자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자질은 좋은 음성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꼭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뭐가 서로 많이 다르고 복잡해서 때로 사람들이 음울론을 배우다가 지쳤다, 음성학을 못 건드리겠다라고 말할 때에 이 음울론을 손절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 자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질은 좀 각별히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강의에서도 이 자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흥미를 잃을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고민을 할 것입니다. 반면에 음절이나 음보는 매우 명확하고 투명하며 그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가 잘 보이기 때문에 음절과 음보는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음소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며 음절의 위치나 음보의 위치에 따라서 이 음소가 다른 형태의 음소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이음, 변이음이 되기도 하고 특별히 음보는 영어의 강세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위이며 또 강세가 음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보를 통해서 강세를 통해서 음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 요 음보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단계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음울론이 어떠한 설명력을 가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은 음성학과 음울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음울론과 음성학, 음성학과 음울론은 같은 대상을 다루지만 접근 방법이 상이하고 또 관심사가 다릅니다. 음울론은 추상적인 단계인 음절, 음보 등을 통해서 전체의 음변화와 음체계를 다룹니다. 이러한 음울론은 좋은 음성학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음울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좋은 음성학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포스팅은 그 기본이 되는 좋은 음성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Thank you for being with me and be sure to come back for more. Have a good one. Bye bye.